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로 팬데믹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 가속화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듯 보였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안에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의 수치입니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2배 이상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산될 경우 또다시 경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점 출입이나 식당 영업에 제한을 받고 대면 수업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이틀 정도 짧고 전염성은 더 강력합니다. 때문에 입원 환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연일 600~700명대를 이어가다 이제는 800명대를 넘어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최소 한 번 이상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90%까지 예방 대응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모든 주 공무원과 의료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민간 사업장 고용주에게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무원과 의료진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 접종 확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6,000 Californians are state employees. 246,000 Californians should be vaccinated. And if they're not vaccinated and cannot verify that they've been vaccinated, we are requiring that they get tested.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24만 6천 명의 공무원들은 오는 8월 9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23일까지는 접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백신 접종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주 저녁 150개 이상 장소에서 백신 접종 홍보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7개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스플래그는 4만 2천여 장의 입장권을 저소득층과 백신 접종 센터 100곳에 배포했습니다. 무료 티켓을 받으려는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종교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백신 접종 클리닉을 주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비즈니스 업주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홍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And we hope this example of public and private leadership as it relates to vaccine verifications, vaccine mandates.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월 10만 명당 1.9건이던 코로나19 양성 판정자가 지난주는 9.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지난 6월 900명 미만에서 지금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한인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에게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애틀란타의 스파 3곳을 돌아다니며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출두한 로버트 에런 롱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Mr. Long, I'm showing you what's been identified as motion to accept negotiated plea agreement. Have you gone over this paperwork with your attorney? Yes, ma'am. And have you given him truthful answers to each and every question that may be asked on this piece of paper? Yes, ma'am. And the negotiation that's on this paper, is that the negotiation that you agreed to? Yes, ma'am. Finally, is this your signature? Yes, ma'am. 이번 판결에서 롱은
4건의 총격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수사관들의 말을 인용해 인종 편견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8명 중 2명이 아시안이 아닌 점과 1명이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담당 검사는 또 피의자가 아시안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닌 성중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그 원인을 제거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이 협상을 통해 사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과가 없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롱의 재판이 오늘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 풀턴 카운티에서 열리는 재판에서는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풀턴 카운티는 피고인에게 증오범죄와 테러 혐의를 적용할 예정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주택가격은 지난해 5월과 비교해 평균 16.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조사 결과 지난 5월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6.4%, 20개 주요 도시는 17%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도시로 피닉스 25.9%로 1위, 샌디에이고 24.7%, 시애틀 2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공개한 6월 평균 주택가격은 36만 3,3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이 줄어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은 역대급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시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이용한 파란 택시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레벨사는 내달 2일 월요일부터 50대의 테슬라 전기차를 이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레벨사는 뉴욕 택시 리무진 위원회 TLC 측이 지난 6월 22일 전기 택시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TLC는 최근 뉴욕시의 친환경 정책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레벨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벨의 전기 택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우버나 리프트와의 경쟁에 더해 뉴욕의 옐로우캡 택시기사의 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벨 측은 우선 맨해튼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시작한 뒤 수요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벨 측이 예고한 서비스 개시 지역은 옐로우캡의 주요 활동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택시 수요가 8에서 90%가량 떨어진 만큼 옐로우캡 택시 영업에는 최악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을 준비 중인 레벨사의 차량은 진한 파랑색의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택시 서비스를 위해 개조돼 앞열의 조수석 의자를 없애서 운전자가 장기간 운전해도 다리의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오늘 기준 영업을 시작할 50대 중 49대가 번호판을 받았으며 총 15대가 인스펙션을 통과했습니다. 레벨 측은 다음 주 월요일에 최소 15대의 테슬라가 운행되고 3주 이내에 50대가 모두 도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벨사에서는 우버나 리프트와는 달리 풀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해 차량 서비스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레벨사의 운전사는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달 미주 한인 문인들을 위한 축제인 제33회 해변 문학제가 열립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미서부지역위원회는 다음 달 제33회 해변 문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3회 해변 문학제는 문학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해변 문학제에서는 박민호, 이덕화 교수의 강연이 이어지며 시와 수필 발표도 진행됩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 사태 여파로 해변 문학제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 다시 재개되는 이번 행사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참가비는 $20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